최근에 제가 라프텔을 계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애니를 원래 안 보다가 거의 10년 만에 지금 애니를 다시 보고 있는데, 보고 있는 작품들 순위를 쭉 보다가 요즘 스파이 패밀리가 또 유행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직 안 봤거든요. 이거는 좀 아껴두고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몇 화까지 나왔지? 아직 4화까지밖에 안 나왔구나. 스파이 패밀리는 제가 조금 더 지나면은 이게 에피소드가 쌓이면 한번 쭉 훑어보고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제일 최근에 봤던 거는 주술회전이었죠. 리뷰를 하면서 주술회전 파트 2까지 스테이토 쭉 달렸고, 지금은 파트 3가 제작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비스크돌은 사랑을 한다, 이것도 꽤 유명한데 지금은 좀 잠잠하죠.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는 작품이 아름아름 그 쉽덕 시청자들에게 또 알려졌는데, 그게 뭐냐면은 파티 피플 공띵. 굉장히 보기만 해도 어질어질해지는 갑자기 작품이 뜬금없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기라기보다는 그 화제성이죠. 인기가 사실 많다고 보기는 좀 그래요. 근데 화제성은 진짜 어느 스파이 패밀리 못지않게 갑자기 요즘 언급이 많이 되는 만화거든요. 이게 무슨 만화냐면은 파티 피플 공명.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온갖 화려한 클럽 분위기의 그 만화인데, 뜬금없이 삼국지의 제갈공명이 메인 있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세계에서 온 거죠. 그 삼국지 시대에 있던 공명이 현재 시대로 전생해서 현 시대에 적응을 하고 아이돌 프로듀서로 활동하는 그런 내용의 애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왜 떴냐면은, 일단은 이 컨셉 자체가 워낙에 정신 나가서 이게 뭐지 하고 보는 사람들이 1차, 그 다음에 2차가 그 중독성 있는 오프닝 때문에. 사실 파티피플 공명을 몰라도 트위치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오프닝은 다 보셨을 거예요. 영도로든 뭐로든. 지금 제갈량이거든요 지금. 굉장히 정신나간 컨셉에 중독성 있는 부금으로 엄청난 화제성을 불러오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되게 움직임이 되게 좋네. 60fps여가지고 라프텔로 볼 때는 이렇게 매끄럽지 않았는데, 이 중독성 있는 그 부금, 그 다음에 퀄리티 높은 오프닝 때문에 다 한 번씩은 접해봐요. 이 애니를. 이 뭐지 하고 검색을 해보는데, 일단 줄거리를 말씀드리면은, 삼국지를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시다시피 제갈량이 총나라에서 유비의 뜻을 받들어서 유비 사후 총나라를 혼자 이끌면서 그 육출기산이라고 불리는 북벌을 하게 되죠. 근데 북벌 마지막에 오장원에서 숨을 거두면서 저승으로 가는 게 아니라 뜬금없이 현대 일본 시부야로 전생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시부야 한복판에 갑자기 떨어지는데, 이 복장 그대로 이제 원래 노인이었지만은 이 젊어진 상태로 전생해서 그 시부야의 클럽 한복판에 떨어지는데, 휘황찬란한 그 조명과 그 다음에 막 할로윈 파티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악마 분장을 하고 이러고 있는 걸 보니까 여기가 지옥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클럽의 가수인 얘 누구죠 이름이? 제가 이름을 잘 기억 못합니다. 얘가 아무튼 여주인공인데, 얘를 만나면서 현대 시대에 적응을 하게 되고, 이 여주인공을 그 주군으로 모셔서 일본 최고의 가수로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현대 시대에 적응하는 제갈량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애니메이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주인공 츠키미 에이코 여주인공입니다. 원래는 싱어송라이터예요. 일본의 언럭키 아이유, J.I.U로 그 언더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인기가 아직은 없어요. 지금은 무명 가수여가지고 클럽의 간판 그 가수로 일단은 오르고는 있는데, 아직 무명이어서 인스타 팔로워도 뭐 700명이었나? 그거밖에 안 되는 일본의 아이유였는데, 이때 제갈량이 현대 시대로 오면서 처음 만나게 되고 츠키미 에이코의 노래를 들은 제갈량이 감명을 받습니다. 깊은 감명을 받아서 이 아이를 내가 일본 최고의 아이돌로 만들어주겠다, 그러면서 벌어지는 온갖 에피소드가 이 만화의 중심 스토리라고 볼 수 있는데, 보면은 제갈량이 굉장히 빨리 적응해요. 현세에. 보통 이런 그 환생물은 특징이 과거의 인물들이 현생으로 오면서 과학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엄청나게 발전했기 때문에 적응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제갈량은 일단은 워낙에 그 똑똑하고
요즘은 그렇게 질질 끄는 스토리들을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굉장히 전개가 빠른 거를 또 그 시청자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제갈량이 현대 적응하는 시간이 1화 만에 끝나요. 적응하는 게 공부를 처음에는 막 거울도 못 알아보고 거울이 삼국지 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현대 거울을 모르고 시계도 뭔지 몰라가지고 얼탔었는데 반나절 동안 여주인공이 현대 시대의 막 기술들을 알려줍니다. 스마트폰이랑 그다음에 삼국지 또 책을 보여주고 이런 역사가 있었다. 총나라 니네 이렇게 망했다 이런 걸 또 알려줘요. 그러면서 반나절 동안 공부를 하면서 적응을 빠르게 합니다. 현대 시대에. 그래서 그 하루 동안 이제 블록체인까지 이해하게 되는 그런 기염을 토하는 그런 주인공입니다. 제갈량이. 사실상 이제 복장만 이래요. 복장이랑 말투만 그냥 옛날 사람이고 이미 현대의 뭐 과학이랑 문물 이런 걸 다 이해한 상태고 지금은. 그래서 딱히 옛날 사람 컨셉은 아니다. 엄밀히 말하면. 현대인이 제갈량의 지혜를 갖고 있다 이런 거라고 생각해도 사실 큰 문제는 없는 그런 캐릭터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있죠. 유키백과를 통해서 1800년뒤 일본에서 환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기껏 그렇게 막 야근하고 과로사 하면서 그 북벌을 했지만 결국엔 사마의의 그 일가에 의해서 총나라가 망하고 사마염이 삼국통일을 하고 보면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부질없구나 이런 걸 느껴서 슬퍼하고 있는데 여주인공 에이코가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불러주는데 이거를 듣고 이제 감명을 받아요. 그러면서 여주인공이 일하고 있는 그 클럽에 바텐더로 취직을 해서 군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짜로 군자금이라고 합니다. 군자금을 모으면서 에이코를 일본 최고의 아이돌 가수로 만들어주기 위한 프로듀서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냥 활동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 제갈량이 생전에 구사했던 병법이라든지 책략 이런 것들을 현실 그 클럽 운영하면서 적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팔진도라고 있죠. 삼국지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는 그 연희에서 육손이 유비를 추격하다가 그 꼬불꼬불한 미로에 갇혀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했던 그 팔진도를 현대 클럽에 적용을 시켜서 관객들이 한번 클럽에 들어오면 나가지 못하는 그런 팔진도를 구사하는 식으로 본인의 책략을 클럽 운영과 아이돌 프로듀싱 하는데 적용하는 그런 그 기묘한 신묘한 술책을 또 발휘하는 그런 독특한 캐릭터성을 갖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러고 다녀요. 실제로 애니메이션 내에서 배구선을 들고 뭐 이렇게 윤건을 쓰고 학창이를 입고 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은 그냥 제갈량 컨셉을 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 제갈량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리고 이러고 돌아다니면서 막 수많은 등장인물들과 교류를 하면서 인싸로 막 활동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게 파티피플 공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까지 불렸던 이름이 인싸공명이었어요. 정식 수입되기 전에 명칭이.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저씨는 클럽의 사장 코바야시인데 이 사람은 되게 사악해 보이지만은 선역이고 든든한 후원자입니다. 이 주인공의. 근데 이 사람이 삼국지 빠여가지고 처음에 제갈량이 그 바텐더로 취직하겠다고 이력서 냈을 때 뭐 이름이 제갈량이고 무슨 뭐 이런 이력들을 보면서 제갈량 컨셉으로 활동한 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장이. 그러면서 막 제갈량을 추궁을 합니다. 왜 가정에 마속을 보냈냐 이런 식으로 추궁을 하는데 이제 실제 제갈량이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을 하면서 감복을 시켜요. 사장님을. 그래서 사장님 입장에서는 드디어 나랑 대화가 통하는 삼국지 바가 들어왔구나 이러면서 흔쾌히 제갈량을 바텐더로 영입을 합니다. 네, 중증 삼국지 덕후로 삼국지 드립을 엄청 치고요. 직원을 받아주는 직원이 없어가지고 시무룩했는데 이 제갈량이 취향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란 걸 알고 바로 고용을 하죠. 네, 바둑도 두고요 같이. 그러다 처음에는 그냥 제갈량 컨셉에 그냥 이상한 애구나 생각했는데 진짜 기발한 책략들을 이렇게 내미는 걸 보면서 얘가 진짜 공명이구나 이런 거를 나중에 깨닫게 되고요. 그 다음 얘는 이 아래에 있는 캐릭터들은 이제 지금 애니로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얘는 나왔는데 이제 이 아래에는 아직 에피소드가 진행이 안 돼서 안 나온 상태고 일단 주요 인물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독특한데 뭐 장품성이나 이런 게 엄청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고증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그냥 아이디어 자체가 너무 기발하고 그리고 대놓고 일단은 정신 나간 작품으로 나왔기 때문에 기대치가 상당히 낮은 상태에서 나온 애니메이션이거든요. 다들 이게 뭐 좋은 작품이거나 엄청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일단은 접했는데 생각보다 삼국지 빠들이라면 좋아할 만한 그 구성들이 있고 그리고 워낙에 그 답답한 전개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뇌 비우고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작품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또 재밌게 워낙에 저도 삼국지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이 컨셉 자체로도 한번 눈이 가가지고 일단 봤거든요. 근데
딱히 뭐 기대치가 아예 없었던 편인데 뭐 나름 되게 재밌고 스토리고도 재밌고, 이 제갈량이라는 캐릭터가 프로듀서로 활동하면서 진짜 별의별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기발한 아이디어로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거 괜찮을지도 하면서 그냥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대로 오프닝이 또 워낙에 잘 뽑혔기 때문에 오프닝도 오프닝이고 엔딩도 괜찮거든요 이게. 그래서 노래가 굉장히 또 좋아서 화제성이 그래서 더 좋지 않았나. 물론 이제 깊게 파고들면은 고증이 사실 뭐 그렇게 막 엄청 좋다고 볼 수도 없고, 컨셉상 이게 막 깊이 있고 막 개연성 있는 그런 요소들을 넣긴 좀 어려운 작품이다. 그래서 좋은 점수를 사실 주긴 좀 어렵긴 해요. 근데 그냥 그 킬링타임용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재밌는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주인공이 그 떡밥도 있는 게 이 이름이 월견 영자인데 제갈량의 아내 이름이 황월영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따온 이름이 여기에 두 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커플링이 된다라는 떡밥에 또 있는 캐릭터고요. 모티브로 이렇게 삼은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근데 지금 보면은 별로, 사실 저는 얘는 별로 눈이 안 가고 비중도 엄청나게 많지 않아요. 사실 주인공이라고 하지만은 제갈량이 비중이 너무 많고, 일단 워낙에 또 진짜 이 멀쩡해 보이지만 얘가 제일 정신 나간 애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제일 또라이 같은 캐릭터여가지고 제갈량이 막 랩도 하고 그 오프닝 보시면은 진짜 별 지랄 맞은 복장 다 하잖아요. 여기 이런 식으로 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은 사실상 여기서 얘가 제일 이상한 캐릭터다. 풍채도 좋고 중국 사람인데 시부야로 전생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일본말을 쓰고. 그리고 일단은 좀 아쉬웠던 거는 그 현 시대로 오면서 이걸 적응하는 거를 좀 더 주긴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적응해서 그게 좀 아쉽긴 했어요. 그냥 넘어오자마자 바로 여주인공한테 여기는 이제 2000년대 일본이다 이런 거 설명을 듣고 막 스마트폰이랑 위키 보면서 바로 현세에 적응하는 걸 보니까 그게 조금 아쉽다. 사실 상식적으로 캡틴 아메리카도 세계 1차 대전 때 이제 냉동인간 된 다음에 현대 시대로 넘어와서 적응하는데 최소 몇 년은 걸렸는데 제갈량은 아무리 똑똑하다고는 하지만 반나절 만에 바로 파악을 해버리니까 사실 그게 좀 너무 아쉽긴 한데, 요즘 원하는 그 템포가 워낙에 빨라가지고 그래서 좀 캐릭터성이 좀 아쉽지 않나 그거는. 하지만 일단은 제갈량 그 자체도 현대의 그 클럽 활동을 하면서 성장해 나가고 이 여주인공의 군사로서 프로듀싱 하는 걸 보면은 그냥 되게 그냥 재밌는 설정이다 이렇게 보면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만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5화까지 나왔나 그래요. 라프텔의 애니메이션이 5화까지 나왔고요. 매주 금요일이었나요? 일요일이네요. 매주 일요일에 라프텔에서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에피소드마다 빌런들이 한 명씩 있어요. 인스타충 뭐 가수, 그 다음에 인디밴드, 이제 막 든 인디밴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에이코를 담그려는 빌런들이 한 명씩 나오는데, 그런 빌런들을 제갈량이 책략을 발휘해서 위기를 극복한 다음에 그 감화시키는 그런 전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전개가, 그 제갈량의 책략들을 보면은 그 위기를 대처하는 에피소드를 보면은 삼국지의 그 장면들이 지나가거든요. 왜냐면 그 삼국지에 나오는 책략이라든지 작전 같은 거를 그대로 써먹기 때문에,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써먹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묘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별점으로 주면은 3점 이상은 사실 주기 힘들어요. 3점 이상은 주기 힘들지만 내 비교고 보면 발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삼국지 덕후라면은 이 부분에서 삼국지 요소를 차용했네 이렇게 즐길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되게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노래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한 번만 들은 사람은 없다. 아예 안 듣거나 2번 이상은 무조건 듣게 돼 있는 이런 명곡이 또 워낙에 유명한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파티피플 공명 1인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보고 있는 작품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나오면 볼 것 같습니다. 저는.